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파이썬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특징과 그리고 파이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파이썬 설치하기입니다.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같이 우리가 실습을 할 겁니다. 한번 쭉 보시죠, 그냥. 자, 이제 python.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아래와 같은 그림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뜨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최신 버전은 보시다시피 윈도우에 해당하는 다운로드는 3.9.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바대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3.9.1이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시더라도 최신 버전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안정화가 덜 되었다라고 보시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안정화되어진 우리는 3.8.7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설치 과정이 다운로드를 받고 일단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을 이제 64비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인스톨 나우를 쭉 해서 쭉 설치를 하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 인스톨 런처 for all users, 요렇게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론처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패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를 설정을 해줘서 이제 시스템 내부의 환경 변수에 자동으로 얘가 추가를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얘가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시스템에 우리 PC에다가 파이썬 실행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가 추가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나중에 실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쭉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스 명령 프롬프트, 즉 이거죠. 우리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해서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 요거 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치시면, 자, 파이썬 3.8.7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꺽쇠가 몇 개예요? 3개다, 그죠? 이렇게 되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쭉 치시면, 한 줄 치시면 한 줄에 대한 내용 실행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인터프리터, 대화형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바대로 위의 창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CMD 화면에서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실행한 화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에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인티그레이티드 해서 디벨로퍼 해서 이게 이제 통합 구현 환경인데요. environment 해서 이게 맞나요? 예, 맞을 거예요. 예, 뒤에 제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요것도 이제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파이썬 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꺽쇠 3개 뒤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프린트 함수를 써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자, 펑션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무슨 명령어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왔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아시겠죠? 함수고, 이 함수는 어딘가에
누가 라이브러리나 이런 곳에다가 내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져다가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다라는 것은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즉 통합 환경 실행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문서 에디터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파이참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실습 시간에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각각의 장점과 뭐 나쁜 점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이제 뭐 바이참을 쓰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쓰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죠. CMD 창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위의 창은 아이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실행한 화면이 됩니다. 훨씬 더 앞에 도스 창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예, 커맨드 창보다 얘가 아이들 환경이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죠? 예. 설치를 하면 이거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따라서 설치가 되는 그냥 따라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첫 번째 프로그램 뭐였어요? 이거다, 그죠?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여러 줄의 명령어로 이루어진다. 한 줄의 명령어를 문장, 우리는 문장을 또 IT 용어로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문장들은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호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프린트 함수는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뭡니까? 쌍따옴표.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이제 IT 용어로는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코테이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쌍따옴표가 하나만 있는 거, 헛따옴표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싱글 코테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싱글 코테이션이라는 말을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하, 요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제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오면 무조건 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함수. 함수는 다른 말로 영어로는 펑션이죠. 그죠? 함수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입력값,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입력이 있는데도 출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수에는. 또한 입력이 없는데도 출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함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다만 정석적으로 배웠다라면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뭐 복잡한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이거는 프린트,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입니다. 이거는 함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썼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줬다, 지금은 문자열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면 이것은 무조건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출력시키는 거, 헬로 월드를 재차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문자열을.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다,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 그죠?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다. 우리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함수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에 해당하는 요런 것들, 미리 말씀을 조금씩 드리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을 우리가, 좀 전문적인 IT 용어로는 매개 변수, 혹은 인자값, 혹은 파라메타, 혹은, 뭐라고 하죠? 인자값, 파라메타, 그리고 매개 변수 한 개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예, 여튼 여기는 매개 변수가 직접 값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찍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서 엔터키를 딱 누르면 여기에 헬로 월드가 짠 하고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다. 아시겠죠? 호출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 내용 좀 볼까요? 자, 앞에서 봤던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자 한자, 요 한자들, 한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자라고 하잖아요. 문자. 그죠? 문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지만, 이러한 문자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큰 따옴표나 혹은 작은 따옴표.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 이렇게 쭉 문자들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열,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거는 문자, 캐릭터가 되는 거고, 요렇게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어디?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따옴표, 즉 코테이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싱글이든 더블이든 간에. 이게 없다면 자, 문법에 맞지 않은 거예요. 즉, 이 함수 원형이 어딘가에 라이브러리에 존재할 텐데 그 원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블 코테이션, 즉 문자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안 줬죠. 그죠? 코테이션 안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신텍스 에러, 문법적 에러, invalid 신텍스, 잘못된 문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렇게 빨간색 줄로 띄웁니다. 그럼 이거는 신텍스가 문법이 틀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울러 프린트 함수는요, 여러 개의 값들을 화면에 차례대로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싱글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이죠. 더블 코테이션 결과 값은 해서 자, 콤마로 구분을 하셔도 콤마를 구분을 해서 여기에다가 2 곱하기 7 하면 14가 될 겁니다. 그죠? 14고 이거는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하고 문자열을 결합을 해서 프린트 함수는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구현을 해놨다라는 뜻이죠. 매개 변수의 값들의 개수에 따라서 또 다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객체 지향 개념에서 오버로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출력 함수의 이름에다가 여러 가지의 기능을 이렇게 첨부를 해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스크립트 모드인데요. 이제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 인터프리트 모드는 상당히 번거롭죠. 왜냐하면 보세요. 한 줄 한 줄 쳐가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스로 저장할 수도 없고, 그죠? 소스로 저장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크립트 모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def 뭐 add x add 5 x 해서 return x5 해서 뭐 def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적어 놨으면 이거는 한 줄 한 줄 쳐가지고 이걸 받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적는 거예요. 한 번에 쭉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터프리트 모드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 명령어를 한 줄씩 입력을 하여 실행하는 것은 초보 프로그래머한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다.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 모드라고 하고요. 한 줄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고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으며 현재 상태를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한 줄 입력하고 한 줄 입력하고 실행 결과 보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한 한계점을 나타내죠. 코드가 두 줄, 세 줄 이상만 되더라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면 인터프리트 모드는 아주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하고 소스 파일을 다시 읽어오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등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쭉 적어 놓고 한 번에 런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것들이 명령어들의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이 명령어들의 모음이다 보니까 쭉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쭉 이렇게 치고 나서 스크립트 모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 줄일 때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터프리트 모드에서는 이런 거에 한계점이 드러나죠. 그죠? 한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짧은 코드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다수는 웬만하면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을 하고 런을 시키고 거기서 에러가 나는 부분을 잡아 나가는 디버깅 과정을 거쳐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인터프리트 모드 대화형 언어로 바로바로 한 줄 치고 한 줄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죠. 힘들죠. 이 많은 줄을 어떻게 한번 치고 엔터 치고 한번 치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요. 자,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명령어들을 파일에 저장한 후 파일을 읽어서 명령어들을 하나씩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명령어들이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소스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에디터의 종류는 많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통합 환경, 여기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 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혹은 파이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저랑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파이썬의 소스 파일의 확장자라는 개념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는 .mp3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파일명에 mp3로 되어 있으면 이건 오디오 파일이다. 그죠? 그리고 mpeg4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동영상 파일이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py라고 되어 있어요. py. 이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소스 파일의 확장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스크립트 모드라든지 이렇게 에디터에다가 쭉 여러분들이 코드를 적고 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든지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소스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확장자는 .py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파이썬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고 그거를 실행 결과를 출력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확장자는 py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파이썬 쉘. 그죠? 요게 이제 아이들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new 파일을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쭉 적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니까 섭씨, 화씨, 뭐
온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new 파일을 하고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 형태로 지금 untitled 이렇게 돼 있어서 저장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에디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러 줄의 파이썬 명령어들을 입력할 수 있다. 여기에 입력된 코드는 한 번에 우리가 저장을 해서 소스 파일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충 뒤에 이제 이 내용은 분석은 해놨는데요.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새 파일에서 이건 아이들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new 파일을 선택을 해서 요렇게 스크립트 모드 형태로 적고 나서 저장을 하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이썬 쉘의 메뉴 중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저장을 했죠, 그죠? 파이썬 이제 temp.py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run 모듈 단축키로는 F5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run 모듈의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소스 파일이 실행이 된다. 결과는 파이썬 쉘에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요게 되죠. 그죠? 이거는 지금 에디터고 이거는 결과 값을 여기다가 자 뭡니까 리스타트 해서 이 드라이브에 있는 템프 파일을 실행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결과 값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파이썬 쉘이 다시 되면서 소스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F5번을 누르면 그죠? 예. 근데 좀 번거롭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좋은 에디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파이썬 쉘 아이들 환경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래 변수에다가 90이라는 90.0이라는 실수죠. 그죠? 실수. 그죠? 90.0을 자 대입 연산자죠. 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연산자를 앞으로 배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요것도 있죠. 나머지 연산자 구하는 거 뭐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뿔뿔도 있고 마이너도 있고 등등 다 있는데 이런 것들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을 해주는 연산자는 이 대입 연산자 는 그죠?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ftempla는 화씨 온도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90이라는 값을 ftempla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죠. 그죠? 실행을 해서 여기가 90이 됐어요. 그죠? 9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갈로가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도 갈로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죠. 그죠? 그래서 90.0에서 32를 빼면 얼마예요? 60이 아니죠. 58이죠. 58.0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9를 하고 그럼 그 결과값 이 결과값을 어디다가 ctemp라는 변수에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씨라고 보고 이거는 섭씨라고 보면 이 공식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값을 줬다. 그럼 이거에 계산된 값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다가 뭡니까? 저 쉘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 이것도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변수, 그래픽,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예, 할게요. 예. 여튼,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 안에 만들어지는 공간에 우리가 여기에 숫자나 문자
또는 문자열도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 요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면 돼요. 알겠죠? 값도 이제 대입을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메모리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메모리는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러한 ftemp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객체 지향 개념에서의 메모리 영역을 메모리 영역을 구분 지을 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특히 이 부분은 스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힙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힙.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메서드 클래스 영역이라고 해서 전역 변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테이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그러한 이제 공용 변수들이 여기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역 변수 형태로 되어 있는 ftem프는 여기에 딱 해당하는 바이트 수기 크기만큼, 자, 요거는 실수다. 그죠? 실수의 바이트 크기만큼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90이라는 값이 여기에 짠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이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변수명은 바로 ftem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하드하게 이제 메모리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이제 하는 게 변수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터틀 그래픽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카테시안이라고 해서 카테시안 공간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카테시안 공간 안에서 우리가 커서, 즉 터틀이라고 우리가 이제, 터틀은 뭐예요? 거북이잖아요. 그죠? 거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거북이가 이제 터틀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터틀 그래픽은 거북이가 화면 위에서 지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요 부분도 추후에 우리가 그래픽 다룰 때 디테일하게 볼 거니까요. 아, 이러한 기능도 있구나라는 걸, 이런 걸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요렇게 제가 여기에 뭐 많이 적어놨어요. 그죠? 헬로 월드 했고 클리어라는 거는 없었고, 여기 임포트 터틀을 했어요. 터틀이라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고, t에다가 터틀펜이라고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그죠? 함수를 호출했고, 여기에다가 터틀펜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터틀 그래픽스라는 여기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예. 요게 이제 그래픽 윈도우를 이렇게 GUI를 제공해 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조건문, 반복문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건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이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래밍이 쭉 실행을 한단 말이죠. 쭉 실행을 하는데 사용자로 입력을 받든지 아니면 어떠한 매개 변수 값,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든지 등등을 할 때 이제 프로그래밍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원칙이지만은, 여기에서 어느 순간 if 구문을 쓰시게 되면 요거는 이게 true면 그대로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else면 이걸 실행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템프에다가 변수에다가 현재 온도를 저장을 해요. 근데 템프가 20도보다 큰 게 이 값이 10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죠. 근데 이게 30이라면 이건 참일 거예요. 그죠? 이 변수 값이. 그러면 참이면 얘를 실행을 할 거고, 거짓이면 얘를 실행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서 분기가 일어나는 거죠. 분기. 즉 조건문의 구조는 이렇죠.
if 하고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고 콜론을 찍어 놓고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이거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어를 치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if 구문의 조건이 true, 참이라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이 else 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실행을 하지 않고 if 구문을 쭉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 조건을 봤는데 이게 거짓이야. 그럼 이게 실행 안 됩니다. 실행 안 되고요. 바로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else라는 구문으로 들어가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라고 적어놨는 부분은 좀 더 가독성을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f문은 뭐 아니면 도도 있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else if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기를 타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건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제 코드를 보면 자 템프가 1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말을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IT 쪽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기 때문에 true냐 false를 보자고요. 이게 true입니까? 이게 10인데 아니죠. 그럼 이거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이거의 반대니까 그래서 요거가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조건문의 예제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은 그냥 말 그대로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while이라는 반복문이 있는데요. 자 while을 써서 자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반복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콜론에서 찍어가지고 조건에서 이게 참이면 계속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참일 때까지 계속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 무한 루프를 돌잖아요. 그죠? 무한적으로 이게 참이면 계속 이 명령어만 실행을 하면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sign이라는 변수에다가 stop이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sign에다가 sign stop. stop 맞죠? 그죠? 요거는 이제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아시겠죠? 비교 연산자. 그래서 이 값이 참이잖아요. 그러면 stop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sign에다가 input은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왔어요. 함수다. 그죠? 함수예요. input은 간단하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신호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stop이니까 제일 처음에 돌 때는 얘가 true니까 얘를 한번 실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stop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sign은 stop으로 또 대입이 되죠. 그럼 또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또 돌아서 또 stop, 또 돌아서 stop 하고 마지막에 사용자가 sign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go라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sign 값이 go가 되면서 이게 지금 go죠. go라는 문자열인데 go하고 stop은 같지 않죠. false가 난다 그죠. false. 그러면 이제 무한 루프를 빠져나와서 밑에 아랫부분 프린터 오케이 진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지금은 현재 아시면 돼요. 어차피 반복문 조건문 뒤에 또 나오니까요. 알겠죠? 이거는 잠깐 맛배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를 좀 해보면요. 프로그램은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작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확장자는 py. 그죠? 파이썬의 약자인 py의 확장자를 지니고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는 소스 파일을 해석하여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파일로 변환을 한다.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사용자가 우리가 아무리 한글을 치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만들어도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기계어로 변형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은 되지만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조건문에 따라서 분기를 하게 되죠.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면 밑에 것만 실행하고 거짓인 거는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죠. 그런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로를 실행하거나, 이게 바로 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문처럼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네요. 그래서 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 시간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난 뒤에 설치를 하고 각각 도스 모드로도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예제와 더불어 좀 더 있는 예제들도 쳐보면서 이제 실행되는 환경, 그리고 어떠한 문서 에디터가 좋은지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